안녕하십니까. 주역 64개 노트 정리. 이번 시간에는 내풍항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전체적으로는 187번째 노트 정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항상함을 유지하는 내풍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총론적인 설명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자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항형 이정 이유유왕, 항형 무구 이정 이유유왕. 항은 형통해서 허물이 없으니 바르게 함이 이로우니 갈 바가 있어 이로우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한자의 항의 의미에 대해서 항상함, 항구함, 일정한 반듯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항을 보면은 항은 장구하다, 길다, 항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그 항의 의미를 항구함을 하나로 고정되어서 변하지 않는 고집을 이야기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게 아니라 적절하게 변화된 환경에 맞게 맞춰서 자신을 변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를 다시 정밀하게 설명하면 일정한 항상된 틀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상황에 맞게 시적절하게 변동하면서 그 근본 원칙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거죠. 즉 늘 변화하면서도 일정한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오랫동안 한 가지 일만 하나만 고집하는 것을 항도를 지키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사실은 때에 따라서 변화를 하면서도 바른 길을 가지고 나아가는 게 한계의 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시성에 맞게 변화하되 본질은 변화하지 않는 게 한계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변화하는 세상에서 그 사물의 본질을 잘 간직하는 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려면은 세상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잘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러한 변화가 오는 때와 정도를 잘 알고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한계에서는 온전히 길하다고 인정받는 효는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항구함의 도란 있을 수 없고 항구함의 도에 근거하기 위해서 완벽하게 처리하는 게 쉽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또 이 항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이 항이 이렇게 그 좋은 의미로 해석이 되지만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없어져야 할 적폐, 나쁜 사람, 그 다음에 독재자가 없어져야 되는데 만약 그 사람이 없어질까 안 없어질까를 점을 쳤는데 한계를 받으면은 이거 영원히 가겠네 이러다면은 오히려 그 한계가 안 좋은 경우에 해당될 수 있죠. 그래서 점괘가 점을 쳤을 때 오래 가야 할 것과 오래 가지 않아야 될 것이 나오는 경우에 이 항의 의미가 주는 의미가 달라진다고 이야기합니다. 부부 관계라든지 뭐 동맹, 친구 관계는 한계가 나오면은 좋은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적폐나 나쁜 사람 뭐 이런 게 나왔을 경우 악습 이런 게 대해서 한계가 나오면은 이 항의 의미가 전혀 다르게 해석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소성계를 보면은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상계는 뇌죠. 학계는 손이고 글을 보면은 상계지는 장남, 우레, 진동, 나아감, 말, 다리, 풀, 동쪽에 상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학계손은 장려, 들어감, 바람, 정결함, 공선함, 들어감, 눈, 허벅지, 닭, 밧줄에 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남자의 주도하는 남자의 여자가 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택산 함기 시절에는 남녀가 태녀가 위에 있고 소남이 밑에 있어서 서로 이제 감응하는 도인데 이거는 이제 함께는 그게 조금 발전한 부부의 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단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항구야, 항구야, 항은 오랜 것이다. 강상이유하, 내풍상여, 손이동, 강유계응, 항. 강이 위에 있고 음은 아래에 있으니 음은 아래에 있어서 내려가는 것이
내려가서 우레와 바람이 서로 함께 겸손하고 움직이는 경우 강류가 모두 응하고 있는 것이 항이니 항형무구 이정 구어기도야 천지지도 항구이 불이야. 항은 형통하고 허물이 없고 고즈면 이롭다는 것은 그 도가 오래감이니 천지의 도는 항구하여 그만두지 않음이 없으리라. 이 유유왕 종즉 유시야. 갈바가 있어 이롭다 함은 끝이 있으면 시작이 있으리라. 1월 득천 능구조 사시변화 능구성 성인 구어기도 이천하 화성. 해와 달이 하늘을 얻어 능이 오래 비추면 사시가 변화하여 능이 오래도록 만물을 이룬다 하며 성인이 그 도를 오래 하여 천하의 교화를 이룬다 하니 광기소항 이천지 만물 지정가견의 그 항구한 바를 보고 천지 만물의 뜻을 가히 볼 수 있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일반론에서 봤듯이 이 실제로 점괘가 나오면은 이 항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그 오래 가야 할 것과 그렇지 않은 경우, 자, 내풍항이 이렇습니다. 오래 가야 할 것과 오래 가지 않아야 할 것을 나오면은 그 적폐에 관한 항계가 나오면은 좋지 않다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상정을 보겠습니다. 내풍항 군자 이입 불력방 우레와 바람이 항이니 군자는 이로써 뜻을 세우되 바꾸지 않는다 이렇게입니다. 즉 반듯한 도를 바꾸지 않는다. 즉 현실적으로 정책적 틀에 변동이 없다 이렇게입니다. 불력방 이 방은 방위할 때 그 방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일반적인 항계의 설명이고, 자, 이번에는 그 나산의 설명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항형무구 이정 이유유왕 항은 형통하고 허물이 없는 것이다. 이를 맡아 처리함이 이로우니 가는 곳을 두면 이로울 것이다. 자, 이 부분에 대한 총론적인 설명을 보면은, 자, 이렇게 이제 지천태에서 이제 뭐게죠? 이렇게 이제 추이를 하게 되면 내풍항이 되죠. 그래서 이제 그 항은 그 덕의 확고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장구함이라고도 이야기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지천태 그 합계가 건이죠. 그래 추이를 하더라도 건의 강건함을 유지하죠. 그래 전체로 또 이렇게 대감의 상이 있는 거죠. 즉 건의 강건함을 유지하고 또 대감의 상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이렇게 진의도가 나아가는 항구함을 유지하는 걸 보면은 12벽계 추이상 이렇게 지례복, 지택임, 지천태 이렇게 나아가는 거죠. 그래 진의도가 이렇게 이제 점점 이렇게 이제 계속 발전을 하는 거죠. 중첩되면 쌓이면서 이런 상태에서 지천태에서 1, 2, 4로 추이하게 되면은 내풍 한계가 되는데 여전히 그러함에도 이렇게 건이 유지되면서 건천이 유지되면서 진의도가 나아가는 거죠. 자, 글을 보면은 진의도가 스스로 강건하게 임계가 되고 택계가 된다. 택계에서 추이하에서 내풍항이 되면은 여전히 진의도로서 행하여서 만물에게 미친다. 이 모든 과정이 진의도를 행하니 항상 변하지 않는도다. 또한 추이에도 건이 유지되니까 이렇게 진의도가 덕이 나아간다. 덕의 항구함이 유지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은 그 내풍항의 모든 계가 이제 서로 정응하죠. 즉 1, 4가 이렇게 1, 4가 음과 양으로 2와 5가 간과 음으로 그 다음에 3과 6이 간과 음으로 이렇게 정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손이 된다는 허물이 없다는 이야기는 이렇게 이제 그 지천태에서 이렇게 추이를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1이 4로 이렇게 추이를 하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4가 1로 내려오죠. 그래서 합계가 손을 이루죠. 그래서 겸손함, 순종함이 있죠. 그래서 음이 내려가니까 손이 되니까
우구, 허물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천지지도 구어기도는 지천태 이 산깨가 땅지자고 학계가 건천이죠. 그래서 추일하더라도 여전히 이렇게 건이 유지되고 이제 진의도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진의도가 여전히 나오니까 이제 추일을 하여도 진의도가 바뀌지 않고 또 그러니까 구어기도 그 도를 오랫동안 실천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다음 갈바가 있어 이롭다는 것은 양강 일이 사로 가니까 그 고운의 백성을 얻었죠. 그래서 그 도를 행하는 바가 되고 그래서 이 유유왕 갈바가 있어서 이롭다 이렇게 합니다. 그다음에 사시변화 1월 득천 능구조는 이렇게 목외인 그 지천태를 보면은 산깨가 진이죠. 산깨가 지고 땅이죠. 그러면 감 위에 있죠. 감 위 위치가. 그래서 그 감위는 이 달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학계는 건천이고 이걸 리위죠. 리위 위치를 이야기합니다. 또 여기는 일 태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추위를 하더라도 이렇게 건의 태양을 이제 갖고 있으니까 추위를 하더라도 건천이 이렇게 추위를 하더라도 건천이 유지되는 거죠. 여전히.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감 위에 있는 달과 학계 리 위에 있는 태양이 여전히 추위를 하더라도 건의 하늘을 잃지 않고 있으니 해와 달이 하늘을 얻는다. 즉 1월 득천 이야기입니다. 또한 추위를 하더라도 여전히 그 1과 4가 응하고 그 다음에 2와 5가 응하고 3과 6이 이렇게 강과 음으로 응하고 있으니 모든 효가 이미 응하고 있다. 그 이전에도 응하고 있었죠. 지천때 시대로 응하고 있었고 추일에도 여전히 화응하고 있으니 그 의미를 능구조로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택계 시절에는 사시가 그 12개 추위산 사시의 그 계절을 추위해서 만든 괴이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추위를 하더라도 여전히 변화가 있다고 봐서 사시 변화의 물상을 도출해내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총론적인 설명이고 대상전을 보겠습니다. 우레와 바람이 있는 것이 내풍한 군자 이입 불력방. 우레와 바람이 있는 게 한계의 상이다. 군자는 이 괴상을 관찰함으로써 굳건하게 서서 함부로 그 자리 위치를 바꾸지 않는다. 불력방이죠. 자, 이 부분을 보면은 자, 기본적으로 지천태 목계에서 이렇게 내풍항으로 이전했죠. 그러면은 이 시절에도 건천이 이렇게 서북 방향에 손님의 자리에 있는데 이 진이 건천을 여전히 밑에 깔고 있죠. 그래 추위를 하더라도 여전히 건천이 있고 뇌가 이렇게 그 위에 깔고 앉아 있죠. 그래서 그 진의 발이 딛고 서 있는 곳이라 이야기합니다. 자, 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천택계 시절에 진의 발이 딛고 서 있는 곳은 건의 방향 12몇 개 그 우리가 방위를 보면은 이렇게 쭉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 건이 서북 쪽이죠. 그 다음에 손은 이제 이렇게 방향이 있고 서북 쪽에 있는데 건의 방향이 여전히 추위를 하더라도 함께 학계는 손이 들었으니 주인의 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미 진이 이렇게 서 있는 자리가 추위를 하더라도 한결같이 건을 딛고 서 있으므로 진이 서 있는 자리가 한계가 되어도 한결같이 건을 딛고 서 있으므로 입불력방 굳건하게 서 있어서 함부로 그 자리를 바꾸지 않으니 입불력방에 물상이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은 그 내풍한계의 총론적인 설명을 같이 보았습니다. 한계는 실제로 이제 효를 받았을 때, 정을 받았을 때 오래 가야 될 게 이 한계를 받으면은 영향이 없는데 그렇지 않고 나쁜 제도, 폐습, 적폐, 그 다음에 인사에 있어서 없어져야 할 아주 나쁜 사람이 이 괴를 받았을 때는 한계의 의미가 전혀 다르게 해석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실제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황태현 교수님이 설명하신 이 부분은 의미가 있으니까 이 부분이죠. 아까 이야기했듯이 황 교수님이 이야기한 이 부분 오래 가야 할 것과 오래 가지 않아야 할 적폐에 관해서 한계가 나오면은 오래 가야 할 것과 달리 오래 가지 않아야 할 것, 즉 적폐에 관해서 이 개가 나오면은 좋지가 않다고 이야기한 이 실천적인 부분을 조금 더 실제로 점을 쳤을 때
바라보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저도 이 부분을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는 개별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